안녕하세요. KTA의 이현재. 먼저 서예인입니다. 저희 팀명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TA는 도착 예정 시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뉴진스의 히트곡 제목으로 유명해진 용어입니다. KETA는 지속 가능 무역을 위한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한국은 언제 도착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담은 팀명입니다. When is your estimated time arrival? KETA, KETA, 우우, KETA,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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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환경 분야의 통상 이제화가 진행되며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반대측은 다음 세 가지 문거를 바탕으로 노동 환경 이슈의 통상 의제화 필요성에 반대합니다. 첫째, 무역의 고유 기능이 침해당합니다. 자유무역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의 증대 내용, 자연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타파하고 세계 경제의 복리후생이 증진합니다. 그러나 무역의 규제가 가해지는 그 순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불가능하고 소득과 복지와 강퇴,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역행합니다. 효과 예시로 1800년대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했던 극빈층 비율은 세계 경제 발전을 통해 2017년 9%로 절감된 바 있습니다. 둘째, 신무역 장벽이자 위장된 보호주의로 작동합니다. 현재 통상 이제화를 이끌고 있는 주체는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이는 선진국의 환경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CBDR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에 대한 비교 우위를 사용하려는 위장된 보호주의의 시도입니다. 또한 WTO의 기능이 약해졌기에 통상 이제화는 힘의 논리로 인하여 선진국의 일방적 기준을 개도국에게 강요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IRA는 트럼프부터 시작된 자국 중심주의 및 보호주의 조항을 보여주며 위구르 노동 방지법과 EU 실사 지침도 자국 이익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반덤핑 규제로서 자유무역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즉 보호주의로 작용하며 패권 싸움으로 선진국의 수단에 해당합니다. 셋째, 통상 이제화가 아니어도 가능한 대안적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상 이제화를 꺼내기에 앞서 기존의 다자협정과 국제기구의 개선부터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다자협정에서는 파리협정이 중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ILO, 사적 영역에서는 ESG가 존재합니다. 다자환경협약, 국제기구에서의 노력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데 세계 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장된 보호주의 정책을 무역 규범화에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통상 분야에서 이제화 필요성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반대팀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근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까지 던져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통상 의제화에 대해서 현재 통상 의제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현재 통상 의제화가 무역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고 앞서 언급한 회원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과 강대국들의 이익과 패권 싸움이 반영된 것을 보아 자국 산업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측면이 나오게 되어 오히려 불공정한 국제 통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아닌지 지속 가능한 통상의 미래가 위협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안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동환경의 통상 의제화가 없이도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선례가 존재하고 무역의 이득을 저해하는 노동환경의 이슈의 의제화가 지속가능한 통상 환경에 있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다자협약과 같은 방식에 비해 차별적으로 갖는 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론에 대해서 저 반론을 하나 해드리자면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무역이 왜 경제적 수반을 경제적인 효과를 수반하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무역은 그 자체가 증벌적 제재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경제적인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역의 본질적 기능이 경제 복리 후생을 약간 경시하신 게 아닌지 너무 기능에만 집착하시느라 강력한 의무 부과 수단으로만 바라보시면서 무역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시는 부분을 경시하시는 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반대 측께서는 무역이 통상 의제화를 했을 때 무역의 본질이 훼손된다,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회의적입니다. 이를 실질적인 연구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찬성 측은 이제 노동과 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통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대외경책연구원에서 2021년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환경규범과 노동규범을 강화했을 때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리 향상으로 이어졌는데요. 또한 경제학자인 마이클 포터의 이론에 따르면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 규제는 장기적으로는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통상 의제화를 했을 때 무역의 부작용이 아니라 무역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충원하겠습니다. 일단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한 번에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짚어가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단 가장 먼저 정당성을 좀 짚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반대측에서 얘기해 주신 정당성을 침해한다라는 논거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여쭙고 싶은 것이 일단 만약에 그러면 노동환경 이슈를 통상 의제화하지 않았을 때 양국의 보통 이익이 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양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는 이 노동환경 조항을 이미 존재하는 아니면 이미 맺어질 무역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이 양국 간의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는 목적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국만의 이익을 취한다라는 보호무역주의와는 왜 결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반대측은 조금 더 자세히 입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통상의 의무에 대한 사안을 다룰 때 우선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위성을 논하기에 있어서 어째서 통상 분야가 이러한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연쇄적으로 증명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다면 가장 실증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 규제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시범과 위구르 강제 노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부작용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구르 강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왜 보호 노동 권리의 보호 목적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지역에 기반하여 더 넓은, 더 불필요한 넓은 범위 상품의 규제를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 자체도 무겁지만 왜 어째서 그들의 규정화 입증을 하기 위해서도 이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여 입증을 더 어렵게 하시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개도국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호 장치가 실증적으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보호무역이라고 보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오히려 무역의 긍정적 영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것을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국내 GDP가 4.63% 감소한다. 투자가 4.42% 감소한다라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의제화 가져오는 보호주의의 부작용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으니 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세계적인 흐름을 또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그리고 반도체과학법, IRA법 등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을 통해서 지금 자국 보호주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이를 고려해 봤을 때 노동환경이라는 프레임만 씌우지 사실 통상 의제화가 아니라 보호주역의 태세를 갖춘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말씀을 하자면 저희는 사실 이렇게 통상 의제화를 하는 게 어떤 특정 국가의 죄를 지었지 않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파리협약이랑 ILO에서 협약을 만들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환경의 이슈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한 수단이 통상 의제화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통상만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단 무역 이익이 달려서뿐만이 아닙니다. 실행을 어떤 무역 협정을 집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적 과정이 환경과 어떤 노동 이슈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데에서인데요. 한미 FTA를 사례로 들어볼까요? FTA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정부간 협의, 그 다음 합동위원회, 그 다음에는 분쟁 해결 패널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어떤 한미 FTA의 환경 특정 위반이 개선된 사례도 있고요. 저희 찬성 측은 과연 통상 의제화 되었을 때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쟁 해결 절차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원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기반해서 저희가 그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일단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정당성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실효성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좀 과한 책임을 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CVAM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EU가 시행하고 있는 CVAM이나 CRAM 같은 그러한 제도 하에서는 이 단순히 개도국에게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게 기술 지원 아니면 재정 지원 등 충분히 이런 환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일관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무역의 긍정적 영향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착성 측의 논지를 강화하고 계신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긍정적 영향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입니까? 아니면 충분한 역량을 쌓아올린 선진국입니까? 저희가 이것의 보호무역주의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단지 저희의 의견이 아니고 노동환경 분야의 통상의제화가 공통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공통의 책임 원칙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무역의 긍정적 기능들은 다 선진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차별적인 책임을 덜 져야 하는 개도국에 있어서는 이것이 막심한 피해로 다가간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보호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호주의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대해서 부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측이 질문한 바는 통상의제화가 가져오는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입증하신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입증해 주셔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 아직도 듣지 못하였고요. 또한 저희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이 통상의제화가 환경과 노동권을 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FTA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 유럽이랑 FTA 체결 시에는 환경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한국이랑 FTA 체결을 할 때는 반대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해서 한국이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의제화에 맡긴 이 국력에 따라서 지금 조건이 변화하고 오히려 환경보호를 역행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의제화가 정말 환경과 노동권을 위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차별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통상 의제화가 도대체 차별적으로 갖는 이점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의 이 재정 지원 아니면 기술 협력 등이 이미 시행되어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수준을 조금 더 높이면 해결될 일이라고 답변을 가져가겠습니다. 또 이 공통의 책임 원칙, 차별적 책임 원칙을 들어주셨는데 이 단순히 차별적 책임 원칙이란 과거 선진국이 환경 파괴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개도국에게 똑같이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고 개도국의 환경 파괴 아니면 노동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환경 문제와 노동권 보호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더 나은 기술 아니면 더 향상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기준을 어느 정도 따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단순히 개도국에게 모든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개도국도 이러한 보호 아니면 좀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전 지구적인 환경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책임 원칙의 공통적인 모토가 아닐까 답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계속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부작용이 아니라 분쟁 절차가 과연 잘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협정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소국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저희 이 통상의제화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분쟁 절차를 환영하고 절차를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2022년 6월 미국이 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위반을 의심하며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의 확인을 요구했을 때 정작 멕시코 정부는 접수 열흘도 안 되는 때에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멕시코 여성 이민자들은 성차별적인 채고 및 고용 절차로 취업 비자 취득이 어렵다며 노동 분쟁을 미국에 제소한 바 있는데요. 이를 보면 사실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잘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이 노동 부분의 개선이 지금 있는 절차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아까 선진국의 피해에 대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진국의 재정 지원으로 가능하다라고 대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대안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싶고 선진국의 재정
예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개도국이 있다면 또해 선진국이 지원해주면 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단편적인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실효적인 얘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예시로 들어줬던 한미 FTA 맞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를 나타내었는데 환경과 노동 분야에 대한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ILO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노동 분야의 인권을 증진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인 ILO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오히려 통상 의제화가 아니어도 자립할 수 있음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노동 분야에 개입이 없더라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다자 협약을 통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파리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또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5년쯤 회복을 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보호 무역에 대해서 저희가 개도국들의 입김, 선진국들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보호무역 자체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악화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 중국,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가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하게 됨으로써 연구 결과가 미국 GDP의 0.1%가 연간 떨어지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의 이런 경제적인 악화 또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작용 인지하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어느 정도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무역에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온다는 자료를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사실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잘 다듬는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협약을 가지고 오셨고 통상에 없어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통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 국제협약과의 시너지입니다. 즉 노동환경 이슈의 의제화는 기존에 있는 그 국제협약을 지키고 구체화할 것을 그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그 환경보호와 노동권 보호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EU와 일본의 경쟁 동반자 협정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기본 협약인 UNFCC와 파리 협약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네, 충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물론 파리 협약 아니면 ILO 같은 이런 독립적인 협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노동환경 의제화를 노동환경 이슈를 통상 의제화했을 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 단순히 선진국의 책임을 그냥 재정 지원하면 된다, 기술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만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많으며 필요한 경우 더 나아가서 시행을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CVAM, CRAM 등은 기후클럽이나 핵심 원자재 클럽 등을 만들어서 재정 지원,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동 분야에서도 미국은 USMCA에 의해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을 충분히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고 한중국 역시 단순히 개도국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기후변화,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도국과 협력하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왜 이것을 단순히 선진국의 무조건적인 이기주의다라고만 단정 지으시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반론을 들으면서 개도국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CBDR 원칙을 말씀을 드린 것은 개도국은 행동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개도국의 인프라를 고려한 개도국에게 적정한 수준의 행위를 요구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 이전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진국의 기술 이전 또한 파리 협정에서 근거한 내용인데 그럼 이 기술 이전이 통상 의제화의 내용으로 부상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 의제화의 내용 중 그 어느 곳에도 선진국은 개도국에 이러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은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지금 통상 의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개도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피해요? 그거 잘 다듬으면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발언은 개도국의 피해를 경시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시행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나가서 더 해결을 하면 된다. 너무나 원론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왜 입증 책임을 개도국에게 주고 있고 미국의 강제노동금지법과 EU 공급망 실사 지침법이 더욱더 분쟁거리가 되고 있는지 이유를 조금 과소평가하시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속가능성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의제화를 통한 명확한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이해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은 어째서 비교역적 분야에 교역적, 즉 통상이 침입해야 하는가, 왜 함께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함께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지 못했고 그것은 국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비교역적 분야가 교역을 침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성과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서 입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무역 그 자체의 본질적 영역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세계 무역 질서를 지키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이 수많은 사례를 말씀해 드렸음에도 단순히 그냥 저희의 발언을 그냥 선진국이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왜곡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발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고, 입증 책임 관련해서 좀 한마디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입증 책임을 아시다시피 많은 원칙들은 이 환경 아니면 노동권 보호를 이유로 제도동안 국가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과한 부담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하지 못했다, 아니면 노동권 침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가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침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이 구속력을 높여서 이 실효성을 증가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통상 조약 중에서 이 지금 파리와 밖에서 그런 말한 기술협정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이 통상 의제를 할 때 정당성에 부합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바가 있으나,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제도를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무역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반대측에 말씀하시는 무역의 본질적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지금 무역은 단순히 진짜 상품과 상품이 거래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환경, 노동, 그리고 지적 재산권, 이런 충분히 수많은 영역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대측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무역의 본질적 영역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처방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의 선으로 유지하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없애자. 모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제너럴한 협약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입증한 것은 통상을 통해서 이런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개도국을 선진국이 이끈다는 추세가 아니라 모두가 협동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자유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팀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반대팀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시 토론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 쟁점 크게 세 가지로 추격 가능합니다. 첫째, 노동환경 통상 의제화가 과연 보호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둘째, 노동환경 분야의 통상 의제화가 과연 선진국들의 책임을 개도국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노동환경 분야의 통상 의제화 없이도 실질적인 효과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노동환경 분야의 통상 의제화는 자국의 산업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고, 국제적인 흐름을 모아서도 개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반덤핑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근거를 들어 저희는 오남용임을 저희 측은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마다 달라지는 FTA 체결 방식, 그리고 오히려 노동권 보호를 역행하는 사례를 통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측께서도 이런 보호주의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셨고, 말씀해주신 효용도 과연 통상 의제화로 진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수치가 부족하였음을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 반대측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과 EU 공급 실사 지침망 등을 통해서 개도국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의제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막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측은 개선이 의제화가 아닌 대안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의 실효성은 다소 평가하신 점이 아쉬웠습니다. 반대측 근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동환경 분야의 통상 의제화는 명확하게 노동과 환경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 고유의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둘째, 이는 녹색 보호주의를 표방하는 신무역 장벽으로서 패권 수단의 싸움으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제화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대안책이 존재합니다. 지속가능한 통상 환경을 위해 대안이 존재함에도 이런 보유성을 해치는 것은 오히려 해롭게 되는 포신고와의 태도임을 강조하며 이상 변론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좋은 토론 함께해 주신 반대측과 청중 및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는 보호무역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차관 측이 가장 본질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 노동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를 통상의제화했을 때 그것이 구속력을 가져 실질적인 효과가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금 기존에 파리 협약 아니면 ILO 정말 실질적인 환경 보호 아니면 노동권 보호를 이뤄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사례나 ILO가 우리나라의 노동권 침해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변화를 이끌지 못한 사례 등이 있는 현 작금의 시점에서 환경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반대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구속력 문제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으시고 논의를 회피하는 것만 보이신 채 부가적인 문제점만 말씀하시는 논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찬성 측은 이러한 반대 측의 이야기에 대해 강한 구속력을 가진 통상 의제화가 환경 노동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을 핵심적인 수치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더욱이 이것이 통상의 본질, 무역 역시 저해하지 않음 역시 실질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파리 협약, ILO 협약 등의 국제 협약을 준수하는 데에 통상 의제화가 기여할 수 있음 역시 논증하며 통상 영역이 이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계속해서 본질적인 통상을 침해한다 라고만 주장하시면서도 그 본질적인 통상 영역 아니면 무역 영역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셨습니다. 토론에서 반대 측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환경, 노동 이슈를 통상 의제화하면 그것이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이권 다툼의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노동 이슈를 통상 의제화했을 때 단순히 모든 책임을 개도국에 던져놓고 선진국은 이권 다툼에만 휩쓰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재정 지원 등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성장 역시 돕는다는 점에서 각자의 최선으로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역시 언급하였습니다. 환경 노동 문제는 더 이상 방관과 자국 이익에만 등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 노동 이슈의 통상 의제화가 이러한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음을 강력히 역설하며 매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